대정부 질문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 처음으로 있었고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 대정부 질문 결과 윤석열 대통령은 스타 장관들이 나와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세간에는 좌상민, 우동훈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서 최근 논란의 중심에 있었는데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직접 이야기 들어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하나회가 12.12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 바로 이러한 시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일선 현장에서 묵묵히 자기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경찰관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마음이 상했다는 분도 많이 들었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한 장관님 입장을 한번 밝혀주십시오. 이번 저희 쿠데타 관련한 발언이 지나쳤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제가 겸허히 수용하겠습니다. 저는 지극히 일부분이긴 하지만 일부 서장 내지 총경들의 무분별한 집단 행동의 위험성을 지적한 것이지 성실히 맡은 바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대부분의 경찰들을 이야기한 것이 아닌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통해서 오해를 풀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찰들이 모여서 휴일날 특히 서장들이 모여서 자신들의 조직의 운명에 관한 얘기들을 나눴다고 그래서 그 쿠데타로 몰고 간 것은 과도한 여론몰이고요. 주무장관이 절대 해서는 안 될 과도한 발언이죠. 장관의 탄핵소추 이야기는 나왔다가 좀 잠잠해지는 것 같은데. 뭐 여러 가지 사안들을 좀 검토하고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적용이 가능한지. 경찰의 경우에는 다양한 입직 경로가 있는데요. 순경으로부터 출발하신 분이 있고 경찰대학을 졸업하신 분들, 그다음에 간부 후보생 출신들, 그다음에 각종 고시 출신들 이렇게 다양한 입직 경로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제 그분들 중에서 누가 초대 경찰국장으로서 적합한지 지금 열심히 검토 중에 있는데요. 아마 내일쯤이면 발표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순호 국장님도 유력한 후보로서 검토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집권 이후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워낙 유명한 검찰 내에서의 윤석열 라인이었기 때문에 중용이 예상돼 왔던 인물이고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관심은 그보다 좀 적었던 것 같은데 최근에 이 경찰국 신설과 관련한 논란이 크게 번지면서 관심이 커지고 있어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좌상민, 우동훈 이런 얘기를 들을 정도로 상당히 입지가 커진 모양새죠, 김 의원님.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 고등학교 자체가 대통령하고 네. 같고 네.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렇습니다만은 상당히 깜짝 놀랄 정도의 센 발언을 하셔가지고 예. 또 저분이 뭐 검사 출신도 아니고 판사 출신이고 네. 점잖은 분인데 엄청나게 첫 마디 일성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예. 굉장히 여당 안에서도 굉장히 그 혼란스러울 정도의 어떤 충격을 준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물론 이제 뭐 정치적 공방이 있을 수 있어요. 경찰국의 설치 자체가 옛날에 내무부, 치안본부, 네. 이제 그런 것을 다시 돌아가는 30년으로 돌아가는 그런 정치적 비판도 있습니다만 또 하나의 문제는 경찰대를 말하자면 경찰대 출신이 몇 급 이상, 뭐 7급 이상으로 올라간다, 6급 이상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데 대한 어떤 불평등한 인식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럼 육사 출신들은 뭐 합니까? 예. 실제적으로 뭐 저 소위로 인간하지 않습니까? 그 체제 자체. 또 하나는 그동안의 경찰이 소위 말하는 자치 경찰이라고 하는 오랜 동안의 경험 통해서 정리되어 있는 역사성이 있는 거거든요. 네. 경찰청이라고 하는 외청을 만들었을 때 예. 앞으로 경찰이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동안의 몇십 년 동안의 논의를 일거에 걷어차버린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상민 장관의 어떤 저런 말씀은 뭐 여러 가지 어떤 행정개혁적인 혹은 뭐 법무부에 검찰국이 있으니까 경찰국 만들자 뭐 오히려 더 투명해진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예. 상당히 거칠고 많은 논쟁을 안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이번 논란이 됐었던 이제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서 초대 경찰국장이 누가 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한 관심도 있었는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비경찰대 출신의 김순호 국장 후보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여하튼 최근 발언을 보면 경찰대 출신에 대한 경계심이라고 할까요? 이게 굉장히 상당한 것 같아요, 김 의원님. 그러니까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신임 후보자, 경찰청장 후보자는 경찰대 출신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수장은 경찰대 출신으로 후보자를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경찰대가 예를 들면 독점하고 있다라고 문제 제기를 하는 건 예를 들면 정부 자체가 시그널을 다르게 주고 있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의도가 아니라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경찰대와 비경찰대를 갖다가 갈라치기를 하면서 네. 이분을 넘어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도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정부는 정확하게 예를 들면 산하에 있는 부처나 외청에 대해서 시그널을 줘야 돼요. 예를 들면 경찰청장 후보자가 경찰대인데 예. 경찰대가 문제가 많아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신임 후보자에 대해서 전혀 신뢰도를 주지 않는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왜 이 정부가 이런 식으로 가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기저에는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검찰의 수사권 문제 있지 않습니까? 당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명됐을 당시에 본인이 할 역할은 뭐냐면 검수완박 저지하겠다고 얘기했었고 네. 이번에 업무보고할 때 수사권 다시 환수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저는 일련의 이런 흐름 자체가 그 경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전반적으로 검찰이 수사권을 보호하려고 하는 전체적인 플랜 속에서 가동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민주당이 숫자가 좀 많기 때문에 안 되겠습니다만 2024년도 4월달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만약에 지금에 있는 국민의힘이 일당이 됐을 때 제가 볼 때는 그것들을 다 복원해낼 수 있는 과정의 절차들이 진행되고 있는 측면들이 꽤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 저는 그런 생각이라면 국민한테 공개적으로 밝히실 필요가 있어요. 괜히 그 경찰대, 비경찰대 갈아치지 말고 네. 그냥 본인들 입장을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제가 볼 때 저런 의도 자체는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것이고 입법권을 침해하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는. 네, 이번 대정부 질문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함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상당히 이 화력이 좋은 모습을 많이 보였다고나 할까요? 야당 의원과 대립각을 많이 세우고 해당 현안에 대해서는 적극 반박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관련한 화면 직접 보시겠습니다. 김현철 전 통일부 장관이 탈북민 강제 북송과 관련해 가지고 대한민국 법률 체계에서는 이 사람들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겠냐고 이렇게 반문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이 정권에서는 그런 흉악범을 풀어주자는 것밖에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셨어요. 한국 사법 시스템에 당연히 단죄가 가능합니다. 그 근거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탈북민이 그 한국에 입국하기 이전에 중국에서 범한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 대한민국 수사기관이 수사해서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가 있고요. 그렇게 실제로 처벌받은 사례가 있는 것이고요. 아니 지금 그 한동훈 장관님께서 인사검증단을 법무부에 설치하겠다라고 했을 때 기자들에게 매번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비밀리에 은밀하게 했던 것을 이제 늘공들 평범한 공무원들이 하는 통상의 업무로 그리고 기자들 질문 받겠다. 국회에 견제 감시 받겠다라고 하는데 지금 답변하면 하나도 답변 못하고 내규도 설명 못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전혀 그렇지 겁니까? 않습니다. 위원님, 지금 위원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상세하게 질문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 질문하는 거에 과거에는 질문하는 그렇지 것에 않았죠.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질문하는 답변을 것에 충분히 드리고 대해서 있죠. 구체적 답변이 나와야지 그 질문의 의미가 있고 그게 견제와 감시 기능인 거죠. 제가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내규도 정확하게 없다. 설명을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설명을 뭘 아니 못하고 이렇게 지금 있죠?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는 게 어딨어요? 아니 의뢰받는 것을 인사검증하고 그 다음에 대상자나 이런 것들 모른다 그런 게 말이 위원님, 돼요? 이 업무를 갑자기 제가 절차와 만든 게 관련된 아니고요. 거, 지난 검증과 정부 관련된 포함해서 방법. 계속 했던 업무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걸 설명해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충분히 설명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김남국 의원과 언쟁을 벌이는 걸 보면 상당히 이 야당 의원들이 한 장관에 대해서 몰아세우는데 한 장관은 상당히 여유 있게 좀 반박하는 모습이어서 이번 대정부 질문에 굉장히 인상적이었다라고 평가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최 의원님 짧게만 좀 설명해 네, 주시죠. 민주당 의원들이 한동훈 장관을 대할 때는 조금 차가운 이성으로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판판이 패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네. 한동훈 장관이 너무나 대단하다는 프레임을 갖고 자꾸 흥분해서 자꾸 저런 식으로 접근하니까 예. 오히려 역공을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조금만 차분하게 한다면 한동훈 장관의 답변 과정에서 실수라든가 오류를 잡아낼 수 있지 않을까. 지금은 너무
덤비다 보니까 제대로 된 답변을 이끌어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감정보다는 이성을 앞세우는 그렇습니다. 조금 질문이 한 필요할 장관에 것 대해서는 같죠. 다른 네. 접근법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오늘 네 분 말씀 대단히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